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1월 12일 수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여전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시장의 어떤 변화 같은 게 느껴지는데요. 구체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오늘은 약간 마이너스가 나면서 좀 매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좀 주춤했던 증권주라든가 또 코스닥 바이오 종목들, 게임 종목들, 또 AI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키 맞추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덜 올랐던 부분들이 많이 오른 종목들하고 키를 조금 맞춰주는, 균형을 잡아주는, 그래서 순환매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런 시장의 변화가 아주 두드러졌습니다. 네, 오늘 종합지수를 이렇게 봐도요, 거래소가 플러스 1.07%, 그리고 4,150포인트입니다. 근데 코스닥이 오늘 2.52%니까 거래소 대비했을 때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906포인트, 900포인트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거래소 대형주 위주로,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시장이라고 그러면, 오늘은 이제 바이오를 포함한 코스닥 중소형주들, 이런 쪽들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특별히 호재가 있기도 했지만요, 전체적으로 순환매 양상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거래대금 지표인데요. 오늘 대형주들이 좀 주춤하면서 거래대금이 거래소가 15조 4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한 달 동안 20조를 넘어서다가 어제만 해도 20조였죠. 오늘은 15조니까 거래소 관련해서는 활기가 조금 떨어졌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따졌을 때 오늘 주가도 마이너스가 났을 뿐더러 조금 매물이 좀 쏟아지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코스닥은 반면에 9조 2천억이니까요. 어제 10조 4천억에 이어서 여전히 코스닥 쪽은 시장 규모로 봤을 때 거래가 아주 활발하다. 오늘도 9조 2천억이면 전형적인 강세장 시장 볼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매수 주체별 수급을 보면요, 오늘 또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한 4,200억 매도 우위했고요. 코스닥에서 한 2,400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코스닥을 이렇게 많이 산 것도 오랜만인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을 많이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오늘 거래소 4,400억 매도 우위, 코스닥도 한 3,600억 매도 우위, 양시장 한 8,000억 정도 매도 우위였습니다. 또 하나 최근 시장의 특징이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 한 10일 동안 한 5조 넘게 기관들이 이렇게 강하게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한 1,200억 정도 매수 우위, 그래서 양시장으로 따졌을 때 기관들이 근 한 1조가량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좀 줄었다가 오늘은 거래소에서 한 4,200억 매도 우위하긴 했지만요, 반면에 코스닥 쪽을 강하게 이렇게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전체 최근 흐름을 이렇게 보면 11월 들어서 외국인들은 근 한 6조 가까이 매도 우위하고 있습니다. 11월 4일날 2조 4천억, 11월 5일날 2조 1천억, 1조 6천억, 6조 넘게 이렇게 매도 우위하고 있죠. 오늘 또한 4,300억 매도 우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9월, 10월에 한 15조가량 매수 우위하다가 11월 들어서는 매도를 많이 하고 있다. 반면에 이제 기관들이 이렇게 보면요, 최근에 이렇게 보면 오늘 또 기관들이 한 8,500억 정도 거래소 매수 우위였거든요. 이틀 전에는 1조 3천억 매수 우위, 또 그 이틀 전에는 8,700억 매수 우위. 그러니까 기관들이 최근에 외국인들 매도 물량을 많이 받아주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개인들은 최근 한 3일간은 계속 이렇게 매도 우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거래소 관련해서 전체 흐름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고 그 물량을 개인들이 많이 받아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거래소는 그렇기는 한데요, 코스닥 쪽에서 상당히 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코스닥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면 10월 한 24일부터 이렇게 따졌을 때요, 이 빨간색이 이제 매수 우위라는 얘기거든요, 코스닥 쪽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이 더 많죠. 파란선도 있지만은. 그래서 오늘 또한 2,600억. 이때 11월 4일 날 2,200억. 11월 3일 날 3,600억. 그러죠. 그래서 꽤 많이 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규모로 봤을 때 외국인들 매수세가 간단치가 않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게 이제 순환매, 키맞추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동안에 소외돼서 주가가 많이 싸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들어오지 않았나. 개인들도 물론 오늘 또 이제 팔고는 있지만 전체의 흐름을 보면 코스닥도 이렇게 조금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외인들이 코스닥을 한 2,600억 매수 우위해줬고 기관들이 한 1,200억 정도 매수 우위해주면서 거래소보다 오늘 코스닥이 거래가 훨씬 더 좋았고요. 또 주가도 이쪽으로 많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도 우리가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인데요. 개인들 고객예탁금이 조금 줄었습니다. 83조 천억입니다. 절대 금액 자체는 대단히 높은 수치지만 하루나 이틀 전에 비했을 때 한 2조, 3조 정도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 살짝 이렇게 고개를 숙였죠. 그러죠. 그래서 한 2, 3조 정도 최근 이틀간 돈이 조금 빠져나갔다. 그렇지만 전체 이렇게 추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 각도도 굉장히 가팔라졌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4월 초가 우리 고객예탁금이 한 50조 초반이었거든요. 지금 83조니까 한 33조가량 한 5개월 동안에 개인들 돈들이 개인 계좌로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절대 금액으로는 여전히 대단히 높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어제 오늘 한 이틀간 돈들이 예탁금이 조금 줄기는 했지만 요 이틀만 놓고 판단하기는 좀 이를 것 같고요. 한 일주일, 한 10일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쪽으로도 지금 보면은요, 빠져나갔다기보다는 이 들어오는 추세가 요 며칠 좀 주춤했습니다. 절대 금액으로는 지금 193조니까요. 대단히 높은 수치입니다. 4월 초에 이때가 한 120조 좀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70조 넘게 한 5개월 동안에 돈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규모도 그렇고 들어오는 속도도 상당히 가파르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수급에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변화는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수급이 받쳐주는 시장은 크게 이렇게 하락하거나 꺾일 가능성은 없다. 그런 점에서 지금 시장은 수급을 믿고 좀 기대를 가져도 되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다우가 이렇습니다. 어제 1.1% 올라줬어요. 그래서 21선 위에서 아주 단단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나스닥은 반면에 어제 마이너스 0.2%. 그래도 그래프로는 이상이 없죠. 어제 이제 나왔던 뉴스가 손정희 회장이 엔비디아 지분 한 85조 원어치를 전량 매각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한 3.3조 정도, 3조 3천억 정도 수익이 났다고 그러니까요. 수익도 굉장히 컸죠. 근데 요게 이제 손정희 회장이 엔비디아 주식을, 가장 잘 나가는 엔비디아 주식을 많이 팔았다, 전량을 팔았다 하는 거가 시장에 조금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이나 S&P 500은 좀 주춤했는데요. 요게 이제 팔고 나서 이 돈들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굉장히 그 관건인데요. 지금 나온 얘기로는 오픈 AI, 이쪽에 지금 한 75억 달러 투자를 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총 한 300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지금 미국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이제 어제 하루는 어쨌든 엔비디아나 이런 쪽이 좀 주춤했는데요. 시장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정희 회장 그 영향력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죠. 네, 다음은 S&P 플러스 0.2%. 21선 위에서 살짝 이렇게 양봉이 나는 좋은 모습입니다. 반도체 주식들이 어제 좋지가 않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손정희 효과라고 봐야 될 텐데요. 엔비디아라든가 반도체 관련주들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어제 마이너스 2.48%. 이렇게 꺾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21선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로 봤을 때는 아직도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모양은 그런 대로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오늘 니케이 플러스 0.4%, 대만 플러스 0.5%,
우리 시장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독일 플러스 0.5%, 프랑스 플러스 1.2%. 최근에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양봉이 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상해 플러스 0.1%, 항생 홍콩 지수 플러스 0.8%. 중국 시장도 그런 대로 좋습니다. 다음에 해외 주요 종목들인데요. 오늘 시간 외 주가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 그 밤에는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었는데요. 반도체 중심으로. 지금 시간 외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봐도 이렇게 양봉이 길쭉길쭉하게 나고 있습니다. 애플이 플러스 0.42%, 테슬라가 플러스 0.25%, 엔비디아가 지금 플러스 1%입니다. 근데 어제 이제 손정이 엔비디아 주식을 많이 팔았다 그래서 어제는 한 2.9% 빠졌다가 오늘 시간 외에서는 다시 이렇게 한 1% 정도 올라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AMD, 엔비디아 라이벌 기업이다 볼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시간에서 5.9% 올라줬습니다. 어제는 한 2.6% 빠졌다가 오히려 시간에서는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핀란디아 테크, 여기도 어제 1.3% 빠졌다가 오늘 0.3%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요. 브로드컴, 시간에서 지금 1.0%인데 어제 마이너스 1.7%. 어제 특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시간 외에서는 1.7% 올라줬지만 어제 4.8%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 자체가 2% 넘게 빠진 데는 이런 종목들이 하락세가 굉장히 컸다는 얘기죠. 아마 그런 영향이 있겠죠. 오늘 우리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약간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돋보였던 업종은요, 증권주입니다. 증권주는 제가 한두 달 전부터 꾸준히 지금 시장이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는 이제 실적주 시각으로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자주 이렇게 드렸습니다. 주가는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못했어요. 좀 오르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오늘 이제 새로운 면모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니까 언론 쪽에서도 증권주들 지금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미래에셋 같은 경우가 오늘 한 6.9% 올라줬습니다. 근데 그래프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하락세가 컸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는 전혀 부담이 없는 주가 같죠. 이제 오늘 양봉이 나기는 있지만 가격으로서는 지금 들어가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매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추세 하단을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 지지선에서 계속 이렇게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점을 계속 이렇게 높여주는 전형적인 그런 상승 그런 분위기를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가격도 전혀 오늘 많이 오르기는 있지만 들어가기에는 전혀 부담이 없는 가격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증권주는 미래에셋뿐만 아니고 나머지 종목들도 수익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종목으로 좀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증권주들이 이제 최근에 거래대금 20조를 근한 한 달가량 이렇게 넘어서면서 수수료 수입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제 노출이 좀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보죠. 어제 제가 회원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렸지만 2024년 1년 전껏 확정된 거죠. 요때 보면요. 한 1조 가까이, 1조 조금 안 되는 그 영업이익인데요. 그 중에 이제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입이 한 7,200억. 그 다음에 WM, 요거는 이제 펀드 관련 수익이죠. 2,300억. 그 다음에 이자 수익 3,800억. 그러니까 대충 증권사가 어디에서 수익을 많이 내는지가 이렇게 감이 오시죠. 우리가 이제 좀 간과했던 거가 이자 수익이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그 일반인들은 생각하기 쉬운데요. 제가 그 지점장 할 때도 보면 이자 수익이 수수료 수입을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강세장에서. 이유는요, 신용이나 이제 미수 이렇게 쓰면서 또 미수 쓰시는 분들이 또 매매가 굉장히 활발하고 미수는 쓰자마자 그게 이제 연체가 되기 때문에 이자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수입이 굉장히 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증권사들이 지금 거래대금이 한 5조, 10조 되다가 최근 한 달간은 계속해서 20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럼 평소 수수료 수입에 한 서너 배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자 수입도 그럴 것이고 또 자기 매매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본으로
주식도 이렇게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수익이 굉장히 컸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림잡아서요. 지금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한 1조를 넘어서는 데가 몇 군데 안 됩니다. 겨우 1조를 넘겼는데 아마 내년, 그러니까 이제 3월 달에 여기가 이제 그 결산이죠. 3월 넘어서서 결산을 하게 되면 제 생각은 최소한 2조, 많게는 한 3조에서 4조 정도 영업이익이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만큼 시장 볼륨이 지금 커졌기 때문에 증권사들 수익 기반이 굉장히 좋아졌을 거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적주 차원에서 지금 증권주를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 미래에셋 대표 종목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은 이렇게 많이 좋아지고 거래대금은 늘었지만 근 한 5개월가량 이렇게 횡보하면서 오히려 최근에는 이렇게 하락세까지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에 가장 좀 마음 편히 들어가서 기다려볼 만한 종목 아닌가 이렇게 해서 최근에 근 한 한두 달가량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요. 다시 이렇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증권주들은 좀 들어가도 된다. 이제 실적 면에서도 그렇고요. 또 증권주들 또 보는 또 시각이 하나가 있죠. 자사주를 많이들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만 해도 한 25% 정도 자사주가 있어요. 굉장히 큰 금액이죠. 요거 이제 상법 개정되면서 기존 보유 자사주들을 소각하게 된다고 그러면요. 굉장히 큰 호재죠. 이런 것도 이제 잠재되어 있다. 근데 미래에셋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신영증권 같은 경우도 지금 그래프 보시면 모양이 아주 좋습니다. 물론 이제 실적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여기도 자사주가 한 50%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 대신증권도 자사주가요. 한 25%가량 됩니다. 그 외에 부국증권도 자사주가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식들 위주로 이렇게 그래프가 상당히 좋은 모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미래에셋은 시총으로 보나 인지도로 보나 증권회사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증권사라고 봤을 때 주가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요. 실적으로도 우리가 좀 좋게 봐야 되지만 자사주 관련해서도 좀 기대를 해보자. 그래서 지금 종목을 좀 많이 올라있는 종목들 좀 쫓아가기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 손이 안 가시는 분들 또는 종목을 마땅히 이렇게 떠오르는 게 없다 그러시는 분들은 평범하게 그냥 증권주 들어가시면 종합지수 상승률보다는 훨씬 수익률이 크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요거는 제가 경험으로 그동안에 느꼈던 거기 때문에요. 거의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5,000포인트 얘기도 나오고 뭐 많게는 7,000포인트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화랑장이 내년 3분기 아니 내년 3월까지 이어진다고 그러면요. 실적이 엄청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들어가셔도 되는 그런 종목들이다 이런 말씀 거듭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그룹 지주사들도 오늘 뭐 그렇게 크게 오른 건 아니지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룹 지주사들도 제가 증권주 못지않게 최근 들어서 거의 매일 이렇게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전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쪽들은 주가로 보거나 앞으로 성장성을 보거나 지금 들어가기에 부담이 없는 그런 종목들이다. 많이 올라있는 종목들 지금 쫓아가기에는 좀 부담이 되지만 최근 며칠간 이렇게 좀 올랐다고는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주가로 봤을 때 아직도 좀 들어가기에 부담이 없는 그런 종목들이라서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SK, 한화, 뭐 HD 현대 이런 것들이 제가 꾸준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인데요. SK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품고 있죠. SK 하이닉스 위에 SK 스퀘어가 중간 지주사가 있고 그 위에 SK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최태원 회장이 있죠. 그래서 SK가 사실상 그룹 지주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시총이 80조에서 1년 만에 한 450조가 됐습니다. 주가도 엊그저께 한 20만 원 넘느니 많으니 이렇게 말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60만 원 넘어섰습니다. 그냥 대단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SK는 정권 초기에 이제 저 PBR주 얘기가 조금 나왔을 때 좀 올랐다가 이렇게 보시면 근 한 4, 5개월 정도 이렇게 횡보를 했습니다. 이따 최근에 이제 살짝 이렇게 올라주고는 있는데요. 주가로 봤을 때 다른 그 급등주 비교했을 때 또 계열사들 올라간 것에 비했을 때 좀 덜 올랐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원래 SK 같은 경우 PBR 한 0.3, 0.5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그래도 아마 1을 못 넘었을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평균 PBR이 지금 한 1.3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전체 상장 종목 이렇게 따졌을 때요. 근데 아시아권 평균이 지금 2.3이라고 그럽니다. 일본만 해도 1.7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가 5,000포인트, 7,000포인트 나오는 얘기가 그렇게 빈말은 아니란 얘기죠. 지금 이제 PBR 1.3에서 2만 되더라도 거의 주가가 한 2배 정도 올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도 그룹 지주사들이 알짜 계열사들 그렇게 많이 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덜 올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놓으면 앞으로 한 1, 2년 정도 있으면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나지 않겠나, 이제 그게 제 생각인데요. SK 이렇게 보시더라도 최근에 이렇게 좀 올랐지 그건 한 5개월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PBR 보면 아마 1 못 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그룹 지주사들은 그 밑에 알짜 계열사들을 거느리고 있지만 주가는 아직까지도 반영이 좀 덜 돼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한화는 주가가 최근에 한 5개월가량 이렇게 횡보를 했어요. 그래서 SK에 비했을 때 조금 덜 올라 있고, HD 현대는 뭐 그런 대로 좀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 거의 비슷합니다. 경영 환경은. 그래서 그룹 지주사들도 최근에 이제 상승세를 좀 타고 있기 때문에 초기 국면에서 좀 들어가 보시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도전비전. 오늘 9.4% 올라줬습니다. 아마 가지신 분들 모처럼 상당히 기분 좋은 그런 국면인데요. 수급으로 봤을 때 오늘 외국인들이 한 20만 주 매수했습니다. 요게 오늘 기폭제가 됐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신용으로 지금 들어가신 분들이 여전히 이렇게 신용을 많이 사고 있어요. 이렇게 보셔도 요게 이제 결제일 기준이니까 이틀 전에 신용이 한 17만 주, 2만 5천 주, 3만 주, 1만 9천 주 이렇게 보면 까만 선이 신용 잔고거든요. 최근 며칠 동안 이렇게 신용이 많이 들어왔고, 특히 오늘 외국인들이 한 20만 주 넘게 매수 우회하면서 9.4%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한 3일 전에 이렇게 음봉이 길쭉하게 나면서 한 10% 빠졌던 거를 오늘 완전히 이렇게 회복을 해줬다. 오늘 아마 뉴스 하나 호재가 떴죠. 서울시에 업무, 그러니까 전산화겠죠. 특히 이제 AI가 적용이 되는 업무 전산화를 서울시 그 전산화 요거를 지금 더전비전이 맡았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라는 게 우리나라 절반이라고 봤을 때 어쨌든 대단한 그런 뉴스다. 오늘 9%가 오를만 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앞으로 그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인 수치까지가 이제 발표가 될 게지만 이 자체로서도 굉장히 큰 호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전비전은 최근에 이제 계속 호재가 이렇게 터지면서 이식 매물들 이렇게 쏟아지고 있지만요. 오늘 요 음봉을 그대로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요 추세가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더전비전은 AI 관련해서도 앞으로 소프트웨어 쪽에서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네이버나 카카오 그 다음 정도 위상이 될 겁니다. 더전비전도 좀 우리가 가지고 가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좀 올라간다고 해서 팔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길게 봤을 때 주봉을 이렇게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길게 보면 한 2년 이렇게 놓고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상승세가 아주 가파른 그런 주식입니다. 최근에도 주봉으로 봤을 때 양봉이 길쭉하게 나 있는 다른 어떤 종목 못지않게 수익이 크게 나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단기로 보지 마시고 한 1, 2년 정도, 지금 이제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도 많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더전비전은 그와 관련해서도 물론 이제 M&A 얘기도 지금 같이 포함되겠죠. 앞으로도 꾸준히 호재성 재료들이 나올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한번 가지고 가보자 얘기죠. 저 앞에 신고가가 아마 13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 아직 신고가도 넘지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진득하게 보유하고 가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로봇주들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격이
들어가도 될 만한 가격대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대표 종목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꾸준히 상승세가 유지가 되다가 최근에 이렇게 급등했다가 다시 반납을 했는데요. 사는 입장에서는 지금 빠져준 게 오히려 굉장히 좋은 위치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로봇주 중에서 이제 대표 종목이다 하는 것도 얘기가 되겠지만 삼성그룹이라는 요게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 프리미엄을 많이 줘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사놓고 좀 기다려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제 더불어서 SPG 같은 경우는 감속기 또 소형모터 관련해서 여기도 이제 로봇 주로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가전 쪽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감속기 관련해서 로봇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로봇주들이 아직은 실적들이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SPG가 가장 독보적으로 실적이 좋거든요. 꾸준히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로봇주 중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더불어서 SPG도 꾸준히 좀 주목을 하자. 가격으로 보면 이 추세선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죠? 그랬다가 최근에 이렇게 좀 조정을 깊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지선 저점에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사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이 굉장히 좋은 기회다. 이럴 때 한번 매수해도 가격 면에서 굉장히 매력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매물대가 여기에 이렇게 길게 포진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가격대죠. 지금 가격대만 살짝 넘어가게 되면 그 위로는 그렇게 매물대가 두텁지가 않습니다.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국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고비만 넘기면 SPG도 한 번 정도는 크게 시세를 내줄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최근에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 서서히 이렇게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약, 바이오, 게임 이런 것들이 오늘 굉장히 좋았는데요. 제 눈에는 의료용 AI 이쪽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특히 오늘 이제 뷰노 같은 경우는 한 7.6%, 루닛이 한 4.8%, JLK가 좀 부진해서 0.5%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의료용 AI 쪽은 아직은 실적은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뷰노를 예로 들면요. 매출은 매년 한 두세 배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미제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출을 이렇게 보면 뷰노 중심으로 봤을 때요. 2022년에 83억, 23년에 133억, 24년에 250억, 금년에는 380억. 그러니까 매출은 매년 두세 배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근데 실적으로는 여전히 영업이익은 이렇게 100억 넘게 적자가 나고 금년에는 이제 적자폭이 마이너스 28억이니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게 3분기에 흑자로 약간 돌아섰어요. 7억 흑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의료용 AI 쪽이 아직까지는 실적이 대단히 좋지 않은데 금년 3분기에 약간 흑자가 났다는 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매출액도 지금 상당히 크게 이렇게 좋아지고 있죠. 근데 뷰노, 루닛, JLK 다 마찬가지다 얘기인데요. 저는 오늘 이제 뷰노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국내보다는 물론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입지가 상당히 탄탄해지고 있는데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쪽에서 매출의 한 70% 이상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많이 인정을 받고 있고 또 그쪽에서 좀 이렇게 수익을 좀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뷰노가 오늘 이제 주가가 한 7.6% 올라줬는데요. 그동안에 워낙 좋지 않았다가 오늘 좀 오르기는 했지만 그렇게 크게 이렇게 분위기를 바꾸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그게 이제 해외 쪽에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하나하고 3분기에 작은 규모지만 흑자 전환했다는 게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 기업들은 성장성만으로 지금까지 기대를 크게 가졌지만 실적에서 만약에 흑자가 지속이 된다고 그러면요. 분기만 아니고 꾸준히 한 년으로 따졌을 때 흑자가 난다고 그러면 저는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폭발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뷰노가 오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루닛 같은 경우도 그래프로 보면 거의 못 올랐죠. 뷰노보다 훨씬 더 못하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살짝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중심으로 해서 매출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금방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도 상황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주가로 봤을 때 지금 사놓고
길게 한 1년 기다린다 생각하고 사놓으시면 좀 괜찮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성장성으로 봤을 때 들어갈 만한 종목이다. JLK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자주 언급을 드렸는데 이 셋 중에서는 가장 주가가 좋지가 않아요. 경영 여건은 다 비슷합니다. 매출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드러난 게 없고 다만 해외 쪽에서 기술적으로 많이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JLK도 가격으로 봤을 때 지금 정도는 사놓고 좀 기다리면 앞으로 괜찮지 않겠나. 그래서 최근 시장이 어쨌든 순환매가 되고 또 키 맞추기가 되고 덜 올랐던 쪽으로 외국인들 매수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의료용 AI 쪽 이런 쪽들은 길게 보고 지금 저점에서 매수해 놓고 좀 진득하게 기다려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종목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은 수급을 제가 다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수급을 보면 거래소는 외국인들이 지금 팔자로 최근 한 10일간 대량으로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근 6조가량 판 것 같아요. 최근 한 10일간. 반면에 개인들이 좀 사다가 최근 한 3일간 이렇게 팔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매수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8조, 이틀 전에는 한 1조 3천억. 기관들이 그동안에 지지부진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매도 물량을 기관들이 많이 받아주고 있다. 그런 특징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 수급상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을 이렇게 많이 사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빨간색이 전부 매수 우위거든요. 10월 30일 날 1900억, 1900억, 3600억, 2200억, 오늘 또한 2600억.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 규모가 거래소 대비했을 때 한 5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에 비했을 때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다. 요게 지금 눈에 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소는 이익 실현한 종목들 팔고 있고요. 대형주 위주로. 코스닥 이런 쪽으로는 그동안에 좀 덜 올랐던 종목 위주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다. 요게 지금 최근 시장의 흐름의 변화 같습니다. 선물도 잠깐 이렇게 볼까요? 선물은 방향성 매매라고 봐야 되겠죠. 올라가면 사고 또 빠질 거라고 생각하면 판다고 봤을 때 선물을 그동안에 이렇게 쭉 팔다가 11월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36만 주, 36만 주가 아니죠. 36만 계약. 그제는 66만 계약. 한 계약당 한 1억으로 봤을 때 한 4천억, 6천억 정도 이렇게 매수 우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많이 오른 대형주들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지만 선물은 오히려 매수 우위하고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시장을 외국인들이 나쁘게 보는 건 아닌 것 같다. 다만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반도체라든가 방산, 조선 이런 쪽들 많이 올라있는 주식들 위주로 지금 수익을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은 코스닥 쪽 그동안에 좀 못 올랐던 그런 종목 위주로, 오늘도 제가 증권주라든가 또 AI 관련해서 종목들 몇 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종목 위주로 좀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쪽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마땅히 살 종목이 없다고 그러면 거듭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평범하게 그냥 증권주 들어가시면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데는 그동안에 제가 강세장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괜히 종목들 이렇게 쫓아다니느라고 수익을 못 내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강세장에서. 그러신 분들은,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차라리 증권주 사놓고 한 1년 견뎌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지수가 많이 빠진다고 그러면 모를까, 시장이 지금 정도 계속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증권주에서는 종합지수 상승률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크게 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